안녕하세요. 안 아픈 몸 만들기 닥터 우주입니다. 저희가 이제 목, 어깨, 팔꿈치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손목이죠. 손목과 손을 좀 같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쨌든 일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취미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은 공부 학습 때문에 타이핑 하는 분들 많죠. 타이핑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막 과도하게 무리해서 쓰는 것 같다라고 인지하지 않지만은 실은 타이핑이라는 이 활동이 상당히 손목에 무리가 많이 돼요. 그래서 손목에 무리가 되는 이유는 이 타이핑을 할 때 근막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근근막이 전체적으로 다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긴장도 때문에 실은 타이핑하면서 손목과 손에 관련된 부분들이 유착이 꽤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과밀도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우리는 또 이제 스테코를 소환해서 이제 스테코 이야기를 할 텐데, 지난번에 팔꿈치 할 때 저희가 팔꿈치의 어떤 통증 치료함에 있어서 팔꿈치 분절과 손목 분절을 같이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손목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나온 팔꿈치 분절과 손목 분절을 같이 치료하면 좋은데, 오늘은 손 분절의 CF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도 일을 하면서 주사 치료를 많이 하고 충격파 치료를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손을 많이 쓰고, 또 환자분 차팅 같은 것도 이제 계속 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손이나 손목이 아플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제가 항상 풀어주는 마사지하는 부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손목 분절 얘기했다고 하는데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영상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도움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손과 손목의 통증 그 부분들을 해볼 건데, 지난번에 나온 팔꿈치나 손목 분절의 CF 포인트를 같이 하면 더 좋겠죠. 더 좋겠지만 이제 오늘은 손의 이제 근막 치료 포인트 중에서도 이제 스테코 이론에서 CF 포인트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손 분절에서 어디를 치료하면 좋냐라고 할 때는 똑같이 전 내측, 그다음에 전 외측, 또 후 내측, 그다음에 후 외측, 이렇게 포인트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전 내측은 스테코식 표현으로 한다면 NT, 미디오, DGT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전 외측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굳이 이걸 다 표현을 해본다면 NT, 레터로, DGT 1, 2, 얘는 레트로, 미디오, DGT 1, 2, 얘는 레트로, 레터로, DGT 1, 2 이런 식으로 표현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은 굳이 몰라도 되고, 어디를 치료하느냐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전 내측부터 할게요. 이렇게 손을 벌리면 여기 엄지손가락 쪽에 근육 봉우리가 좀 하나 있고, 새끼손가락에 근육 봉우리가 하나 있죠. 그러면 이 새끼손가락 근육 봉우리 쪽이 전 내측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엄지두덩근이라고 하고, 여기를 새끼두덩근이라고 하는데, 여기 손목 주름으로부터 새끼두덩근을 찾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뼈나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실은 여기 다 근막으로 덮여 있으니까요. 그 근막의 기능 이상된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면 좀 아프면서 시원해요. 그러면 그 부위를 이렇게 좀 열이 나는 걸 느끼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은 출동, 괄사봉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전 내측의 손부위 치료 포인트가 1번,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여기로 내려가는데요. 여기 이렇게 중수골이라고 뼈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수골 사이를 쭉 찾아 올라가면서 여기 눌러보면 예. 이제 여기 지금 요 관절 있는 데까지 찾아가 보는 거예요. 이 중수골 사이에서. 실은 중수골 위에도 근막 유착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막에 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들. 그 포인트가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 내측의 1번, 2번이다. 그리고 전 외측.
그러면 여기 엄지두덩근, 손목 주름에서 엄지두덩근 가다가 또 뼈가 있어요. 그 뼈 주변에서 근육을 이렇게 눌러봅니다. 뼈 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거기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를 또 근막 리셋을 위한 근막 이완을 이렇게 손으로 시켜주는 거예요. 열감도 느끼면서 편안한 마음, 내 손이 풀린다 하는 생각을 같이 하면 더 좋겠죠. 내 손아 잘 풀려라, 손이 다 풀린다, 어깨까지 목까지 잘 풀린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고, 이게 전 외측 1번. 똑같이 두 번째, 세 번째 저기 중수고를 따라서 올라가가지고 여기를, 저는 여기가 너무 아프네요. 여기를 아픈 데가 있으면 거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괄사봉으로 풀어줘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전 내측 1번, 전 내측 2번, 전 외측 1번, 전 외측 2번. 되게 쉽죠? 여기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쪽 했으니까 이번에는 손 등 쪽. 이게 치료 포인트예요. 손 등 쪽에 근막 치료 포인트들이고, 우선은 뒤집었으니까 여기가 외측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으면은 얘가 내측이고 얘가 외측이겠죠, 그죠? 그러면 내측부터 설명을 할게요. 내측도 비슷해요. 여기에 힘줄이 이렇게 지나가요. 손을 움직이는 손가락을, 손목도 움직이는 힘줄이 지나가는데, 여기 이제 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레티나큘라라는 게 있는데, 그 지대로부터 바로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 손목에 주름 있죠. 거기로부터 바로 아래쪽인데, 이제 여기 보면 손목 뼈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손목뼈라고 따로 지칭할 필요 없이 여기 볼록 올라와 있는 뼈가 2개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 새끼손가락 쪽의 뼈부터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풀 손은 제일 힘이 빠지는 게 좋아요. 이 손은, 얘한테는 손이 힘이 들어가야 되지만 마사지하는 손은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게 이제 사람마다 유착 위치는 다를 수 있는데 대개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면 됩니다. 저는 여기예요. 저는 여기. 이게 1번, 후 내측 1번, 2번은 아까 똑같이 4, 5번 중수고를 따라서 가다가 여기 이 관절 주변이나 관절 못 미쳐서, 저는 여기에 좀 안 좋아요. 전 여기까지도 다 시원하네요. 그래서 거 부위를 이렇게 문질러주고, 손으로 힘들다 출동 문질러주고.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툴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후 외측이겠죠, 여기가. 후 외측은 요 똑같이 손목 주름에서 따라 올라가는데 조금은 엄지 쪽으로 더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엄지를 이렇게 신전시키는 근육들이 있고 이 힘줄이 있어요. 그 힘줄의 근건 이행부 쪽을 내가 치료한다, 혹은 힘줄 쪽을 치료한다. 저는 여기가 안 좋네요. 힘줄 쪽을 치료한다. 여기가 안 좋은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나 여기를 꼼꼼히 찾아줘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이 두 부위가 다 안 좋습니다. 여기에서 손목 주름으로부터 조금 엄지 쪽으로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만져집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이번엔 엄지로 안 가고요.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 가다 보면 첫 번째 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 사이일 때도 있고요. 요 부위일 때도 있고, 두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중수고 위쪽일 때도 있고, 때때로 어떤 분은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인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는 좀 괜찮네요. 근데 저는 좀 이쪽이 안 좋아요. 이쪽이. 요 부위에서 꼼꼼히 찾아보면 된다. 그래서 이건 직관적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후 내측 1번, 그 다음에 후 내측 2번, 그 다음에 후 외측 1번, 후 외측 2번. 그래서 자, 봐보세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좋아요. 손을 이제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것들을 뭐 어쨌든 치료하는 방법은 내가 아무 도구 없어도 내 손가락, 반대쪽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엄지로 누르든 이 너클로 누르든 손끝으로 누르든 관계없어요. 편하신 걸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 팔꿈치로 누를 수는 없겠죠. 테크닉 중에 이제 팔꿈치를 쓰는 테크닉은 있는데 이제 손은 좀 안 되겠죠. 어쨌든 요렇게 이제 요 부위들 하는 거. 자, 더하기 손가락 사이 스트레칭.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처음 수험생들이나 직장인들 목할 때 요거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 손가락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사이를 맞물려서 손에 힘을 주기보다는 이제 어깨의 힘으로 쭉 밀어주는 거예요. 손에 힘은 빼고. 그러면 사이가 밀리면서 풀리는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저 좀만 더 할게요. 좋아서 풀리는 느낌들 느끼면서 전신이 이완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때로는 눈을 감아도 좋고요. 실은 이렇게 하면서 뭔가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좋아요. 호흡. 들숨 천천히, 날숨 천천히. 뭐 가능하면 배가 좀 부풀어 오르게 하면서 또 그 다음 이제 좀 풀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내려갈게요. 세 번째, 네 번째 사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 해주고, 똑같이 첫 번째도 같이 해주면 되고, 첫 번째는 요걸로 좀 잘 안 풀린 것 같으면 다른 방법 쓰거나 요런 펜으로 밀어주거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증 같은 거 교육을 할 때, 통증 치료 교육을 할 때 보통 목, 등, 허리, 골반 해서 체간, 트렁크, 그 다음에 상지, 하지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금 체간에서는 경추부를 했고, 상지에서는 어깨, 팔꿈치, 손목, 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췄으니까 이 다음은 등, 허리 하고 그 다음에 하지로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 하는 근막 마사지를 통한 근막 리셋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꾸준히 이런 것들을 찍으면서 저도 고민을 좀 계속 해요.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근데 이런 용어들이 좀 불편하진 않을까? 근데 실은 좀 굳이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는 그래도 이게 좀 제가 아무데나 여기 푸세요 이런 반복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겠다. 그래도 제가 임상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치료 이론인 스테코 이론에 있는, 그래도 가장 여기 했을 때 효과적이야 실제로 또 임상에서도 하는 CC랑 CF 포인트 중에서는 CF 포인트를 좀 선정해서 계속 좀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막은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근막이라는 것도 마치 심장 혹은 콩팥 혹은 장 이런 것처럼 하나의 기관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거고요. 근막이란 기관은 실제로 우리 몸의 통증뿐 아니라 우리 몸의 어떤 정신 혹은 여러 가지 대사, 그다음에 내부 장기들의 어떤 기능과도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근막 리셋을 위한 마사지들을 해보면 점점 좀 몸이 가벼워지고 또 풀리는 좀 다양한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제가 등과 허리를 좀 다루는 영상을 가져와 보려고 하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언제나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다음에 많이 만져주는 그런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